미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연설 내용보다는 선거 캠페인과 같은 스타일이 더 중요했고 상당히 호전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13번이나 비난하면서 푸틴 맘대로 하라는 트럼프,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트럼프, 낙태권을 박탈한 트럼프로 연결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2기에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모든 처방약 값을 내릴 것이며 낙태 권리를 전국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한 달에 $8로 낮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올드한 아이디어라면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어제의 국정연설은 어느 국정연설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을 더라고 외쳤고 공화당 의원들은 자주 고함쳤으며 바이든 연설 스타일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팍스의 션 해니티는 또 다른 바이든을 봤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카페인 과다 복용을 해서 분노한 노인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국정연설을 본 사람 가운데 64%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제의 그 국정연설은 워싱턴 DC에 이제 또 다른 법을 처음으로 집행한 날이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한 하원 의원의 초대 손님이 워싱턴 DC 법에 따라서 기소됐습니다. 2월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은 27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전달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약혼을 파기한 지 1년 뒤 92세의 루퍼트 머독은 다른 사람과 다시 약혼했습니다. 박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사주인 미디어 거물의 5번째 결혼이 됩니다. 아주 파워풀한 바람이 데스밸리 호수를 2마일이나 북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큰 일을 치르면 그 일을 일단 치르고 나서 그 뒤에 일정이 쭉 잡혀 있죠.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국정연설을 끝내고 펜실베니아주로 가고 내일은 이제 조지아주로 갑니다. 다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고 제가 이제까지 국정연설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한 대통령마다 4번씩이잖아요. 4번이면 빌 클린턴 4번, 조지 부시 4번, 그리고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 4번이 아니라 8번씩이죠. 전부 재임을 했으니까. 3번 대통령은 재임했으니까 3820. 제가 이렇게 일을 오래 했나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4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4번 하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38이 24에 8을 더하면 32번을 제가 국정연설을 봤는데 이처럼 국정연설이 정치적이었던 걸 처음 봤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국정연설이 한 2월 달에 하죠. 그런데 올해는 3월 5일에 했었고 상당히 캠페인 성격이었고 정치적이었고 시작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비난을 했고 이름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 그 국정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싸구려처럼 보이니까 조용히 하자 하는 게 하원 의장의 하원 의원들에게 당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부가 전부 전해지진 않았고요. 하원 의장 표정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 민주당은 지난 몇 년보다는 굉장히 그 활기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연설의 스타일에 찬반이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 바이든스럽지 않은 조금 굉장히 그 활기찬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고, 연설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던 여러 가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고요. 항상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는가 하고 지켜보죠. 지난 몇 년부터는, 특히 트럼프 시대부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몇 번은 아예 무슨 첫 번째는 국제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던가 그런 일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 경제, 그 밖에 아주 소소한 이유들을 다 조각조각 얘기를 했어요. 마치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긴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거의 끝날 무렵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한 번 한국이 들어갔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본인의 나이에 관한 것을 공개적으로 본인이 딱 드러내고 했었던 연설이거든요. 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는 들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몇 부분은 제가 조금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전해드리면서 1년, 마지막 1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재임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국정연설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1941년 하면 미국이 엄청 복잡했었던 때죠. 2차 대전에 막 미루고 안 나가보려고 하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결정하고, 그때 너무 미국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의 오디너리 타임이 아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In January 1941, Franklin Roosevelt came to this chamber to speak to the nation, and he said, I address you at a moment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Union. Hitler was on the march. War was raging in Europe. President Roosevelt's purpose was to wake up Congress and alert the American people. 네,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 프랭클린이 미국의 의회와 국민들에게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었고, 지금도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위험한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제일 앞에 내세운 세 가지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그 낙태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의사당 폭동 사건, 이걸 이제 가장 시간도 많이 할애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도와야지 된다, 뭐 당연히 늘 했었던 얘기.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미군을 한 명도 파병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푸틴과 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미국의 나의 전임자인 공화당 전 대통령이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우리의 동맹국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A former Republican president tells Putin, quote, do whatever the hell you want. That's a quote.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네, 전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또 실제로 했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인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여러 번 했습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5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푸틴에게 했었던 그런 일들은 언어도단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이제 했었던 그런 일들, 이런 뉘앙스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실패했고 미국은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result was a bipartisan bill with the toughest set of border security reforms. 네, 이건 이제 이민에 관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과거의 링컨의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처럼 그 의사당 공격 사건처럼 위협이 됐었던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대통령이 1월 6일 그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데 정직해야지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지 된다. 이럴 때 지금 공화당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저도 텔레비전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그 시각을 전부 볼 수는 없잖아요. PBS 방송에 의사당에서 취재하던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우부 많이 했거든요. 어제도. 그런데 의사당 폭동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니까 본인들도 아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좀 지루하다던가 아니면 전혀 그냥 듣지 않는 프리텐드라고 그러는 척하는 이런 그 표정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더 강조를 해서 얘기한 것이 낙태권과 이번에 그 엘라바마주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또 이제 그 주의 의회에서 뒤집어 버린 인공생식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낙태권을 없앴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자랑할 일이냐. 이건 혼란을 준 것이고 낙태권을 그 연방 대법원의 사람들도 어제 전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체외 생식 같은 것에도 그러한 바람이 분 것은 이건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지 혼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라바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체외 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거의 유일하게 공화당도 조금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이 낙태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미래로 가야지 어떻게 과거로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뭐 팬데믹 등등 미국이 100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 그런데 그 팬데믹 당시에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그 기본적인 임무를 전임자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이때는 이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마치 그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아주 싸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세계가 부러워한다. 오늘 이제 일자리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나 제조업이나 다 많이 늘어났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헬스케어 보험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무슨 기간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칩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 반도체 칩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고소득층이 될 수 있었다. 월스트리트이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중간층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간층은 노조다 하면서 자동차 노조 원장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부자가 부자 아닌 사람보다 세금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잡겠다 할 때 이제 4 more years가 외쳐졌고 처방약 값도 이제 당뇨병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처방약 값을 다 내리겠다. 그거 사실은 약값 재료는 $10밖에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코페이먼트가 많아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케어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주택에 대해서도 포스트 홈 바이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조금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요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교육, 재융자, 또 정크피도 뭐 $32를 $8로 하는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딧 카드는 싫어하지만 회사는 싫어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공화당에서 거부하고만 초당적인 공화당 의원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그 초안을 내고 해서 상원에서 통과시킨 그게 가장 터프한 그런 그 국경 보안안이기도 하고 이민안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얘기 듣고 거부했다 하는 것을 다시 전임자를 비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Bill with the toughest set of border security reforms we've ever seen. Oh, you don't think so? 터프하다고 하니까는 공화당에서 부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You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사실이에요. Oh, you don't like that bill, huh? That conservatives got together and said it was a good bill? I'll be darned. That's amazing.
That bipartisan bill would hire 1,500 more security agents and officers, 100 more immigration judges to help tackle the backload of 2 million cases, 4,300 more asylum officers, and new policies so they can resolve cases in 6 months instead of 6 years now. 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불법 체류자나 서류 미비자,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무슨 뭐 대기하고 하는 기간이 6년이었다면 지금 6개월. 국경 순찰대를 얼만큼 늘렸고 그리고 그 같은 일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팩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든지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나는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제 귀에는요. I will not demonize immigrants saying they are poison in the blood of our country. 이 나라의 I 피를 will not 더럽힌다는 separate families. 가족 분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민 총체적인 안을 통과시켜라. 전임자가 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정치 승리다. 그에게 정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민자가 나라의 피를 독살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지난번에도 막 뭐 삿대질 비슷하게 한 이 하원 의원이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다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온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숨진 레이켄 라일리 이름을 대면서 이름 불러봐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이켄 라일리가 그렇게 무고하지만 숨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리걸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일리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리걸이 그렇게 해서 숨지게 됐다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라일리 부모에게도 어떤 그 위안의 말을 하면서 나도 자녀를 잃어봐서 다 안다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화당의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나의 전임자는 over it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걸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는 환호했고 공화당에서는 막 조롱을 했고 나는 극복하라고 하지 않고 stop it 그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라 이제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중동에 대해서 이번 그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가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이 직접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숨졌다고 숫자를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집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먹을 음식도 없고 어딘가 다른 장소로 갔어야지 됐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 고통을 디테일하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디테일하게 얘기했고 결국은 최종적인 이 문제의 해결책은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책임 있게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것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러리스트 그룹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인질을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공화당도 박수를 쳤고 이 뒤에 앉아있던 마이크 존슨도 한 번은 언제였죠? 잊었어요. 2번 정도밖에 이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았던 바로 그때가 그겁니다. 그때가 그거고 그리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코리 부커라든가 미주리주의 아니면 라시다 틀라이브 미시건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팔레스타인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당장 이 휴전을 해라 하는 동그랗게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들고 이제 대통령에 반항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오후 LA 시간으로 6시에 시작하려던 국정연설이 한 26분 정도에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위대들이 백악관에서 의사당으로 가는 대통령 차량 앞에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들이 쫙 그 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길을 피해 가느라고 조금 늦어졌고 연설 자체는 뭐 한 시간보다도 1시간도 조금 넘게 했고요.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중국의 떠오름과 미국의 가라앉음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반대로 본다. GDP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미국이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는 것이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과 동맹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때 한국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인도, 호주, 일본, 한국, 태평양 섬나라들과. 중국은 미국의 테크놀로지도 쓸 수 없다. 중국과 경쟁하는 거지 싸우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펜타닐 얘기도 하고 1시간 넘어가니까 뭐 린지 그레이암과도 표정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더 듣고 싶지 않은가 보지. 어떡하지? 나는 아직도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았는데 하면서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나이가 정말 늙었다. 내가 처음에 그 상원의원 할 땐 29살로 제일 젊어서 사람들이 막 상원 엘리베이터에 농담이 아니라 태워주지도 않았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젊게 이렇게 상원의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또 늙었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긴 했지만 국가에 대한 비전은 신선하다. 진짜 질문은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When America gets knocked down, we get back up. We keep going. That's America. 네, 뭐 이런 부분,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미래로 나간다. 이 아이디어가 올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상 중에 하나다. 그건 우리를 과거로 데려갈 뿐이고 그러한 그 같은 오래된 아이디어로는 미국을 이끌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지 된다. 이제 이런 뭐 그런 정도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After Dr. King was assassinated because of the riots, I see a future for all Americans. I see a country for all Americans. And I will always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because I believe in America. I believe in you, the American people. You're the reason we'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our future than I am now. So let's build the future together. Let's remember who we are.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 is nothing beyond our capacity when we act together.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에너지 레벨은 좋았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 대통령의 모습에 좋아했겠지만 무당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좀 몇 가지 재미있는 좀 라이트한 그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홍보하는 거 재밌게 듣다가 2초 늦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자, 항상 미국에서는요 국정연설이 1년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면은 반대되는 그 야당에서 연설을 하죠. 어제 그 야당에 연설을 한 그 상원 의원이 상당히 주목됐고 어제 연설로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리스트가 하나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확 알려뒀습니다. 42살밖에 안 됐는데 연방 그 상원 의원이니까 당연히 지금 연방 상원 의원 평균 나이가 미국이 뭐 68세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최연소입니다. 최연소고 엘라바마주에서 여자. 어제 처음에 이제 연설을 시작할 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아웃 오브 터치다. 도대체 이 사람들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그 본인의 집에서 그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엌이었습니다. 한다 하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나로서는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 하면서 거의가 이민 문제, 그 조지아주에서 좌깅하다 숨진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굉장히 울컥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문제 뭐 멜로드라마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지만 특히 이제 이민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는 어제 공화당 그 의사당 안에 앉아있던 의원도 그렇고 바로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네요. 케이티 브릿이라는 그런 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바로 그 체외 수정안, 인공 수정안 여기에는 이제 찬성을 하는 그것 하나만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션 해니티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션 해니티 시간에 했잖아요. 시간에 하다가 다 이제 그 시간도 넘기고 했죠. 나는 오늘 밤 다른 조를 봤다. 다른 조를 봤는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카페인 기운이 너무 높은 그런 분노한 노인네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분노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좀 에너지 레벨이 높았다라고는 보여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노하고 정신이 불안정했고 거의 주제에 관해 허위를 말했다. 그래도 축하한다. 그 정도면 잘했어. 아직도 숨 쉬고 있잖아. 실려나가진 않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론조사 결과죠. 미국 사람들 C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 국정연설이었기 때문에 국정연설 본 사람 가운데 64%가 긍정적이라고 반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라고 반응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 가운데 35%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다. 29%는 뭐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다. 35%가 난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이 여론조사가 64% 나온 게 민주당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민주당이 많이 봅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CNN 방송이 올해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왜 CNN의 여론조사를 선택했냐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지지난해 그리고 임기 첫 해에도 다 했습니다. 임기 첫 해는 안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34%, 42%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64%라는 것은 똑같은 매체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 그 국정연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많게는 뭐 지난번에 2배 정도까지도 좋았다. 그런데요. 국정연설 이거 잠깐입니다. 또 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만 이제 저희처럼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을 여러분들께 저도 오늘 완전하진 않지만 전해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갖고 있는 인상은 있지만 뭐 그걸 누가 1시간 넘는 그 연설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만도 1시간 넘었지만 그 연설 뒤에도 수십 분을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의사당에서 다 얘기하고 사인해주고 또 무슨 요즘은 이런 일들도 있던데요. 누군가가 본인만 대통령과 손잡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사람,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초대받지 못한 가족 이런 사람들과 딱 페이스타임을 켜서 대통령과 3자 대화를 하는 이런 것도 참 신선하다. 이게 세월이 변하니까 미국의 이 국정연설장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겪은 일인데 어제 이 대통령의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의회 의원의 손님이 체포되고 기소됐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해병대원의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숨졌어요. 그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카불의 그 공항에서
공항이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2021년도에 그때 아들이 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이 맺힌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의 초대를 받아서 의사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냐면 미국은 내가 집권하기 전보다 안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카불의 폭발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해병대를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당 경관이 갔어요. 근데 굉장히 소리가 컸어요. 소리가 커서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인들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의사당 경찰이 가서 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끌고 나간 거죠. 좋게 말하면 에스코트 한 거고 끌려 나간 겁니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클링 당한다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제일 잘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냥 두시라고. 누군가가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해도 그냥 두시라고 하고 잘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라앉히고. 근데 어제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국정연설이니까 의사당 의원들이 경관들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끌려 나갔죠. 끌려 나가서 이 경우는 경범죄랍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불법인 지역인 거죠. 그런데 시위가 불법인 지역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쫓겨났고 체포돼서 경범죄로 시위가 불법인 지역에서 시위하고 또 법집행관에 중단해라 하는 것도 거부했잖아요. 이럴 때 벌금을 $500 내거나 아니면 또 최대 90일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이제 대통령과 이민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그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바로 조지아주에서 숨진 그 여성, 저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못 부르는 겁니다. 그 여성 이름이 적힌 이런 동그란 하얀색 배지 같은 것을 아마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이제 막 대통령에게 이름을 왜 얘기를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 전에 잠깐 밑으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저는 물을 마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지를 집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상당히 미국적인데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 셔츠 컬러가 바짝바짝 여기 전부 스판크가 달려있는 거예요. 크리스탈이겠죠. 스판크라기보다 크리스탈이 달려있는 컬러 그런 그 컬러가 목걸이처럼 바짝바짝 이렇게 한 사람이 왔는데 신발도 실버 신발을 신었다고 하더군요. 조지 산토스 12월 달에 공화당 의원들조차 그를 쫓아내야지 된다. 투표에서 300몇 대 몇 수로 쫓겨났잖아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막 기부금도 개인 돈으로 막 옷 사입고 하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선거를 다시 2월 달에 치렀을 때 그 지역이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고 조지 산토스라는 말 사기꾼이 와서 말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호도할 때 민주당이 설마 공화당 저 사람이 되겠어? 하고 이제 방심하던 터에 조지 산토스가 됐잖아요. 온갖 거짓말로. 내가 자수성가했고 돈이 얼마나 많고 다 거짓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쫓아냈는데 선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그 자리가 돌아갔거든요. 얼마나 조지 산토스가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봐라 하더니 어제 의사당 국정연설장에 척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했는데 이게 또 미국인 겁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면서 특권인 겁니다. 전직 의원은 무슨 일 그렇게 범죄로 기소되고 막 이렇게 됐어도 국정연설이라든가 이런 국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드나들 수 있는 평생 특권이랍니다. 전 멤버의.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특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용을 하더군요. 사용을 하니까 그런 온갖 사기를 다 저지른 거겠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다 또 옆에 모입니다. 누구냐면 콜로라도의 로렌 보베르 막
총 들고 다니고 싸우고 막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온갖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하는 로렌 보베르,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또 한 사람, 그 맷 게이츠 같은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 미성년자를 뭐 돈을 주고 뭐 여행 가고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들과 너무 좋게 웃고 떠들고 놀고 하는, 여기는 지옥이야, 나갈 때는 여기는 지옥이야 하고 나가더니 보란 듯이 어제 그렇게 등장했다는 것도 미국이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이라면은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전부 흰색 옷을 입고 왔을까? 뭐 흰색 옷 입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여성 간부들은 흰색 옷을 입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건 때때로 여자들이 흰색 옷을 입을 때, 특히 정치인들이 이건 투표의 자유라든가 여성을 무시하지 말라라든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낙태권, 생식권, 여기에 대한 뭐로 이렇게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알았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적힌 그 핀까지 달고,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더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미국 여성의 여러 가지 낙태권이나 뭐 체외 수정권 이런 것을 위한 그런 걸 알리려고 흰색 옷을 입었답니다. 자, 잠시 뒤에 일자리도 말씀드리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2월 달에 일자리가 27만 5천 개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3.7%에서 3.9%로 올라갔는데, 이 뭐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학자들은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뭐 7만 5천 개가 더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두 달 1월과 2월 달에 만들어졌던 일자리 항상 나중에 수정하잖아요. 원래보다는 조금 덜 만들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3.9%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2년 사이에 최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62.5% 비슷하게, 이 정도 뭐 건강한 정도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이자율을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이 같은 그 지표를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소득은 2월 달에 0.1% 늘어났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4.3%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이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가는 게 뭐 확실한 그 길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섣불리 이자율을 인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시점에서 지금 나온 거고요. 미국은 뭐 임금 인상은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경제의 상태는 건강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건전하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스티븐 무어라고, 이분 지금은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가장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원으로 있고, 지난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박스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바이든이 어제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거다. 이 사람은요, 이 스티븐 무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할까 하다가 뭐 여자에 대한 발언 문제 때문에 뭐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좋다고 말하다가 또 좀 그랬는지 나중에는 뭐 미국이요, 장바구니에서 가장 덜 썩은 사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 유럽, 독일, 영국, 일본 보고 또 중국 보면은 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렇게 성장하니까 조금 덜 썩었다는 거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식품의약국이 이거 제약회사가 그 일라일릴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게 뭐 알츠하이머를 완전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그 속도를 조금 늦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스탑해라. 약 이름은 도나네맙이라는 약 이름입니다. 안정성이라든가 효능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600만 명이 알츠하이머고 그 가운데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난해에 이제 한나 약을 뭐 바이오젠하고 또 회사 이름 잘 못 외우겠어요. 바이오젠 N 뭔데 거기서 만든 그 레캠비라는 약을 승인을 했죠. 역시 초기 단계에 쓰는 약이고 2주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승인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 약은 한 4주일에 한 번 정맥 주사를 한다고 하는데 초기 그 질환 그 환자 1,700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임상 실험을 했더니 뭐 그 진행을 한 35% 속도를 늦췄다는데 그게 한 4개월 정도 늦췄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작용을 조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되겠다. 뭐 붓는다던가 아니면 심하면 뇌졸중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들에서는 이 약품이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러면 이 메디케어가 알츠하이머 이런 그 치료약도 뭔가 우리가 베네핏을 주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2가지 기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레이큰 라일리가 그 조지아주에서 좌깅하다가 숨진 그 대학생입니다. 루퍼트 머덕이 92세거든요. 이 박스 뭐 그밖에 타블로이드도 있고 뉴욕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 너무너무 많은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92세의 루퍼트 머덕이 약혼을 파기하고 1년 뒤에 또 다른 여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뭐 결혼을 뭐 6월 달인가 한다고 하던데요. 결혼만 5번째입니다. 그런데 승계권은 이제 92세 정도 되면은 뭐 지금 큰아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넘겨줘야지 될 시기일지 모르나 사랑과 결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yes, he did it again. 5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나 주코바라는 62세 30년 차이는 나네요. 그래도 은퇴한 그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데이터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게 미국의 일이기도 하고 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야 나이가 들어도 뭔가 본인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꿈을 꾸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결혼하는 여성을 누가 소개를 했냐면 3번째 부인이 소개를 했답니다. 3번째 분이 잘 알려진 그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었던 그 웬디 덩입니다. 웬디 덩이고 바로 그 2022년도에 이혼한 사람은 믹 제거 있죠? 롤링 스톤스의 믹 제거의 전 와이프 제리 홀과 이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다른 여성과 약혼을 했어요. 이번엔 은퇴한 치과 위생사 약혼을 하고 나서 이때는 또 뭐 2주일 뒤에 파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웬디 덩이 소개를 해서 3번째 부인이 소개를 해서 5번째 부인이 될 만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백그라운드가 좀 주목되더군요. 남편이 구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굉장한 거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딸도 러시아의 엄청난 거대한 부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엘리나 주코바와 결혼을 한답니다. 회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족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식 4명도 있지만 전 부인들도 또 여기에 막 가담돼 있어요. 그게 다 제가 석세션을 굉장히 재밌게 본 이유라니까요. 루퍼트 머덕의 스토리가 거기에 또 잔뜩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제가 오늘 정말로 좋게 읽은 그런 이슈는 이게 뭐 보태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데스밸리에 임시 호수죠. 임시로 이렇게 있다가 하는 그런 얕은 그런 호수를 2마일 북쪽으로 이동을 시켰답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데스밸리 국립공원 바람 엄청났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계신 분들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또 라스베가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시던 분은 뭐 자동차 타이어도 망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요. 뭐 시속 69마일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맨리라는 호수 배드워터 분지에 있는 이 호수,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일시적으로 한 뭐 이 호수 자체는 1피트 깊이에 6마일 길이에 3마일 너비 이 정도가 됐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이게 바람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인이 호수가 산책을 하러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그 호수 전체가 이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로선 너무 놀라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있은 것은 아니고 텍사스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또 오리지널로 돌아왔대요. 그 호수가 2마일 북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물빛은 브라운이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막 휘져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물빛이 지금까지는 이제 브라운으로 돌아오긴 했다. 산책 나갔다가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제가요 시간 계산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1분이나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54분 25초에 끝나야지 되는데 지금 시간은 52분 45초거든요. 그럼 뭐 제가 그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죠. 뭐 일단 그러면 이 집 나갔다가 집으로 임시집이지만 다시 돌아온 이 호수는 뭔가 세틀다운 하지 않겠어요? 바람에 실려갔다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왔는데 세틀다운 하면은 그러면 지금은 막 브라운 색깔의 물빛이 돼 있는 것도 물이 쫙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당연히 어느 순간인가는 파란 물빛으로 돌아오겠죠.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 같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요. 어떤 산골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 수도도 없습니다. 수도도 없어서 집도 다 본인들이 부부가 만들었는데 채양 같은 것도 해서 거기에 이제 큰 통을 놓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내리는 그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받으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깨끗해서 그 물로 밥도 지어 먹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자연이 사실은 어떻게 어떤 순간 이렇게만 살겠다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폭발범 유나바머가 수십 년 동안 몬타나의 그 숲속에서 자연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몸시계 잘 관리하세요. 일요일에 여러분 서머타임 시작되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